하면서 산업을 키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거군요. 예. 근데 정말 정부하고 공공기관 다 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110조라는 게?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학교, 여기 EBS 방송도 포함이 됩니다. 방송국에서 필요할 때 방송 장비 같은 것들 살 때 예.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스펙을 봐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입찰을 붙여서 사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110조 가운데 절반가량만 조달청을 통하고 나머지는 직접 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이 이제 본인들 직접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때 그냥 살 수가 있고 원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좀 의뢰를 하는 그런 편이고요. 네. 그 대신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서 사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예, 그것이 이제 각 기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110조 중에 어느 영역이 몇 프로, 어느 영역이 몇 프로 이렇게 좀 대충 좀 저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직접 이제 구입하는 부분들은 한 36조 원 정도의 물건하고 이제 시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이런 것도 됩니까? 예, 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이 학교를 짓는 이제 교육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계약 같은 것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이제 건설 업체들하고 협약을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 관리를 이제 원한다면 준공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물건하고 다 사서 하는 부분이 한 36조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큰 대형 사업들을 할 때 그 원가 같은 경우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 공공기관들이 그걸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공공사업이라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든지 이런 부분들 다리를 하나 짓는다. 그래서 다리 짓는데 이게 50억이 들 건지 60억이 들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한 원가 계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제 서비스도 같이 좀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나머지 서비스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55조 중에서 이제 36조가 물건 사는 거고 나머지 18조 정도가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 36조는 저희들이 나라장터 이 장소를 거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장소인데 그거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계약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저희들이 계약에는 관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주는. 그렇죠. 116조 110조 중에서 36조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사고. 나머지 그 3분의 1 정도 되는 36조는 나라장터에 공간을 빌려주고 나머지 36조는 우리 나라장터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사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물 짓고 하는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들은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방위산업 쪽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하고 군인들이 뭐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냥 옷이든지 운동하든지 뭐 내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그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아서 지금까지는 군복 뭐 이런 것들도 방위사업청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운동화라는 일부는 저희들 좀 했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무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방사청이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조달청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물건 사는 데가 아니네요. 예, 행정직하고 일반 기술직하고가 좀 적절하게 좀 안배가 되어 있고요. 시설 쪽, 건축 쪽도 담당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1,000명. 예, 저희들이 모든 거래를 이제 나라장터라고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적은 인력이지만 그 부분들 55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차질을 차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쪽에서 순수하게 국방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민수 쪽 연관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더 가져오는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언급하신 그 나라장터 이게 지금 해외에도 수출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 자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거기 물건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해외 개도국 쪽에 저희들이 수출을 지금 7개 나라에 수출을 했고 좀 여러 가지 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오픈한 겁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은 2002년도에 이제 2002년. 예, 오픈을 해서 거기에 기능들이 하나씩 지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적인 계약을 하는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서 거기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 낙찰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종합 쇼핑몰 같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를 하는 그런 물건들 자체를 거기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려주면 일반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보고 아, 이 물건이 내가 사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괜찮네 해서 바로 쇼핑해가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예를 든다면 예. 여러 가지 사양에 맞는 그런 컴퓨터를 이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컴퓨터는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건 뭐 쭉 올려주면 공공기관들이 그걸 보고 비교를 하면서 네.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장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그런 식으로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입찰 공고를 냅니다. 저희들이. 그건 공고를 네, 내고. 공고를 내면 거기에 이제 응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든지 기술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을 봐서 최적자를 낙찰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의 또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감시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말씀하신 투명성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 모든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조달청에 와서 내에서 평가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그 시스템적으로 다 정해진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다 이제 컴퓨터 통해서 올리기만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적 낙찰을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돈이 좀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이 제품 자체 품질이 어느 정도 좋다고 성능을 받았으면 예. 그것도 우리 거 좋다고 인증서 같은 것들도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부 기관끼리 다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업들이 뭐 입찰을 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여주려고 네.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경제성. 예. 그래서 제일 싼 거를 낙찰하는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아끼려면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최저가 낙찰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 수요기관이 컵을 사달라고 하면 이 컵, 여기 있는 사양을 가장 싸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네.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은 이게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하청 두고 하다 보니까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불량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조달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이제 초기 단계 판로를 좀 지원을 해서 네. 여기서 돈을 벌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품질을 높여서 이걸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라는 거지. 예. 이건 뭐 저가 출을 경쟁해서 여기 와서 그 자기 역량을 점점 줄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을 경쟁을 해서 깎을 부분은 깎아야 되지만 예. 기본적으로 좀 품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이제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지금까지는 최저가 낙찰제를 했던 부분들을 종합심사 종심제라고 해서 종합심사해서 기술력하고 그 기업이 또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고용을 네. 얼마나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봐서 예. 어떤 사회적으로 좀 최적화된 어떤 그런 낙찰제를 좀 정하는 그런 것들로 제도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방향은 옳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최저가 낙찰제 그러면 뭐 답이 간단하잖아요. 예. 또 누가 시비를 걸 만한 것도 예, 없고. 예. 근데 종합심사 쪽으로 가면 기준이 뭐냐? 예, 뭐 혹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예. 뭐 어떤 특정 기업과 심사위원 사이에 뭐 결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서로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를 이제 종합심사제, 종심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모든 걸 다 오픈을 합니다. 또 심사를 할 때 자기가 이 A를 줬다고 하면 왜 줬는지 그것도 다 발표를 하게 만듭니다. 그거 다 이제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없게 최대한 좀 하고요.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거의 경험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가 좀 그렇게 좀 움직여 가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뭐 사는 것들 규격 같은 것들도 사전에 또 다 미리 오픈을 하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사는데 이런 속도하고 이런 뭐그 기억 용량이 있는 것들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오픈을 했을 때 경쟁사들이 봐서 아니야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 특정 A 업체에 무조건 낙찰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기준만 딱 보면 어느 업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경쟁 업체가 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경쟁 업체가 하는 그 기준도 같이 넣는 거죠. 같이 넣어서 사전에 그런 규격 자체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그런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뽑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류에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제도들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쓴다고 하는 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5조. 항상 뭔가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고 또 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방산 비리 뭐 이런 거, 뭐 원전 비리 뭐 이런 온갖 그런 정부 물품 구매와 관련된 비리 사건들 가끔 뭐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이런 건 다 이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은 그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능한 한 그런 비리나 이런 소지를 막고 그걸 제대로 이렇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끔 막 끌어갈 수 있을지 이게 사실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봐서 낙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뭐 의견이 들어가서 특별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제도적으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청장이지만 청장 보고 어느 업체가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좀 봐주라고 해도 제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필요한 사람들이 모든 그 전체적인 입찰 조건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 객관적으로 돼 있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그 가격을 얼마 써내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를 모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의 이제 보완 단계를 거쳐서 다 일반화를 해놨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이제 부정의 소지는 상당히 좀 줄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로 중소기업 제품을 한 70%, 80% 정도 사줍니다. 사주는데 왜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겠습니까? 중소기업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중소기업 이제 판로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제품은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조건들이 걸려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생산 안 하는데 납품을 한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데서 사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슷한 물건이 값이 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입을 해갖고 와서 내가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법으로 이제 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55조를 계약을 하게 되면 납품하는 건수를 따지면 한 91만 건이 됩니다. 91만 건이 됩니다. 아까 조달청 직원이 이제 1000명이라고 했는데 계약하고 하는데 91만 건 현장에 가서 다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인이 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좀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업계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이제 백이라는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기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예. 직원도 있어야 되고 예. 원자재도 사야 되는데 당연하죠. 전기료 당연히 생산하려면 전기 얼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고용하고 4대 보험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그 기관들 우리가 한전하고 필요한 그리고 고용 뭐 공단 이런 쪽 그리고 이런 기관하고 다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한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이 생기고 하면 앞으로 뭐 하겠다 그러는데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다 체크하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같이 이제 IT가 발달을 해서 예. 그런 수단이 있다 그러면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장이 굴러가는지 아닌지 전기료 쓴 걸 보면 안다. 네, 종업원들이 몇 명인지 4대 보험료 보면 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접 생산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어떤 감시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결시키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이제 품질이든지 인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예. 품목들은 우리가 인증기관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렇죠. 이 기업이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떤 인증을 받았다는 걸 바로 받으면 되지. 이 기업이 거기 가서 인증서 떼가지고 같이 와서 내주고 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체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인증기관에서 확인한다. 그렇죠. 위변조하고 하는 그러한 소지도 다 앞세고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과 금전적인 쪽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 행정에서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비리의 이제 소지 자체를 좀 없애는 부분들은 그 체크하는 방법 자체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네. 그런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개발, 품질 향상 쪽에 최선을 다해서 커나가라고 하는 거지 이 정보 조달을 어떤 하나의 자기 어떤 뭐라 그러나요? 평생 먹거리로군요. 먹거리로 자기 다른 사람 못 오게 막고 네. 자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또 전담 조직도 팀을 그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다르게 또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반환을 시키고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정당 제재를 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달 시장에 못 들어오게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그런 비리와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매번 뭐 입찰 담합이다 뭐다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가 움직이면 조달청도 뛰어가면서 그걸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차단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기관 간의 이제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건을 파는 판로 쪽에서 큰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중기청하고 같이 또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중소기업청.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중기청장님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력 MOU를 해서 분기별 한 번씩 만나서 예. 이제 중기청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있고 우리도 또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또 해야 되고 가능하면 또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정의 소지는 없애면서 예.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한테는 산업은 키우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답을 좀 찾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